정권에서 협박을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나오고. 읽어봤어요. 아, 협박 받으셨어요?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충격적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좌빨 언론 노조 KBS 지랄한다. 뭐 정작 이분하고 접촉을 한 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이거 이분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짧은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몽땅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댓글에 대부분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이렇게 세요. 왜? 발음이 너무 오늘 세는데. 흥분해서. 발음이세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완전체 짜잔. 그렇습니다. 거의 뭐 2달 넘게. 그렇죠. 네. 심지어 지난주는 우리 둘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읽기 어셈블. 네. 빰빰빠밤 빰빰. 어차피 음악 깔 거잖아.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입으로 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빰빰빠밤 빰빰빰빰. 주말의 영화 주말의 영화. 아니야. 어셈블. 아 주말 명하라니. 주말에 명하라니. 자기 죄송합니다. 연식이 대충 나오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수 이거는 유튜버신가요? 이분의 정체. 주말의 명하라니. 이분의 정체 잠시 뒤에 신비주의.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오늘 좀 싶으시면 흥이 그러니까 네, 오늘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자 일단 정연욱 기자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빈집을 함께 아하. 지켰던 김 기자와 소를 같이 키웠던. 예 사회부 정현욱입니다. 네. 뼈를 때리는 바다. 자, 그럼 우리 강명수 기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휴가 가서도 영등포의 평화를 지켰던 영등포의 뭔 강명수입니다. 개소리야? 어떻게 지킨 거야? 어떻게 지키는 거야? 영등포에 별일이 없었죠?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돌아오자마자 어제 그 이제 그 S 모사의 유명 예. 영등포 구청역에서 있었던 그쵸. 참혹한 사건. 돌아오자마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 타는 사람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네. 무조건 가기만 하면 뭔가 빵빵 터지는. 그러네. 속상합니다. 그런 기자랑 야근하면 힘들어요. 네, 진짜 맞아. 환장하죠. 사건 사고가 막 끊이질 줄을 이어. 않고. 자, 저희 인스타그램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계정에다가 T_슛님께서 오기정 기자 결국 탈주인가요? 또 유튜브에도 이 성오님 오성님이 오기정 기자님 안 와요? 두 번째 탈주자인가? 홍성이 따라서 청와대 가나?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네. 오기정 어디 갔냐? 그쵸. 이런 분들의 말씀 근데 끊이지 우리 않았어요. 인스타 왜 이렇게 팔로워가 적어요? 몇백 명이더라?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인스타 하는 분들 계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검색하셔가지고 팔로우 댓글 하시면 찾기도 아주 쉽겠어. 네, 그렇습니다. 깨알 홍보. 깨알 홍보 원래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대리기에 다시 돌아왔다. 네. 멀리 돌아왔다. 옥유정 기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팩트 체크의 불화살로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네, 돌아온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유정 기자가 떠날 때 우리가 구독자가 뭐 2만 몇천 명이었어. 2만대 맞아요.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8천이어서 네. 한 2만 분은 그러니까 절반은 저를 모른다고. 절반 생각하면. 정도는 네. 오규정 기자가 나하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네. 목미 얼더미가 뭔 소린지.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의 주인공인데.
근데 왜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네, 왜 기어 들어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네. 소개했어. 자 그러면 오늘 요 대들기 어셈블 풀 멤버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죠. 이 뉴스 목미. 예, 이 팩트 체크의 아, 이게 불화살로. 이런 코너가 있었나요? 원래? 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네. 팩트 체크의 불화살로 가짜 뉴스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 오기정 기자의 팩트 체크 이 뉴스 목미 코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화살로 안 되겠어. 네, 화염 방사기. 그러니까요. KBS 보도국의 파이어벳 우리 박경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정통 시사 프로에 나가게 돼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꼭- 있습니다. 그 오기정 기자와 함께 그 팩트 체크 팀을 하고 있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의 파이어벳, 화염 방사기. 좋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를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 저 마스크 쓰고 저런 발언 하시니까 아우 너무 괜찮아요. 진심 좋아요. 마스크는 왜 쓰고? 이거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컨셉이 아니라 이게 컨셉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목감기에 걸렸는데 네. 이게 약간 그 찬바람 쐬면 더 심하게 기침을 많이 해서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제어를 해보려고 약도 네. 지금 2봉지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방송 중에 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조시지 않게 저희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깨부술 아니지. 오늘 불사를 가짜 뉴스 먼저 클게요. 지난달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근데 이후에 아포유라는 이름의 유튜버, 우리가 또 이름을 또 알려주면 또 이거 홍보해 주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7월 4일에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만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 이 막 여기저기 막 퍼지고 여기저기 재생산되고 거기다 이거에 덧붙여서 가짜 뉴스까지 막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우리 박경호 기자가 팩트 체크하는 내용의 이 기사를 쓰시고 이 출연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6월 28일에 있었던 디지털 경제 포럼을 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참석 안 했다. G20 가서 뭐 했냐? 포럼 참석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거였는데 자 네이버에 엘란 땡땡땡님이 KBS야 뭐 인도 총리랑 정상회담을 해? 푹. 근데 왜 인도 총리는 문재인이랑 정상회담 안 하고 포럼에 가 있던데? 문재인이 저길 째면서 무슨 유령이랑 정상회담 한 거임? 이렇게 물어본 도 있었고 또 알뜰하게님이 G20 포럼이면 포럼 참석해야지 왜 인도랑 회담을 그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고요. 엠팍의 눈팅 니트님이 정상회담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네. 다 모이는 거는 사진 찍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핵심은 1대1 회담이죠. 초딩 아웃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일단 첫날 디지털 경제 포럼 이때 사진에 또 영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던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당시에 디지털 경제 포럼이 아침에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동영상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그거를 뭐 가짜 뉴스다라고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그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어지는 그 다음 세션 본회의까지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금 제가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 인도 총리랑 정상회담 하느라 못 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인도 총리는 여기 왔더라. 원래 원작자인 아포유 그 분도 나중에 그걸 수정을 하면서 인도 총리도 없었다라고 없었다. 이제 수정을 하죠. 아 내용 수정했어요. 네, 인도 수정을 총리도 했어요. 없었어요. 이제 참석한 나라들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인도는 없더라고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렇게 세 나라는 불참한 예, 예.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인도 총리랑 그럼 왜 정상회담했냐? 그러니까 인도를 어떤 분들은 뭐 동남아에 있는 나라랑 정상회담하는 게 그 뭐 20개국의 정상들과 얼굴 트는 것보다 중요하냐? 그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인도 총리는 트럼프랑도 만났고 아베랑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이 이제 나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네. 한 번 모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상들 간의 어떤 순방이나 일정을 잡으려면 몇 달 전부터 외교관들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20개국을 만나려면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국과만 만나도 1년 동안 다 못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왕 한 자리에 모인 김에 겸사겸사 다 만나버리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자 회의, 그러니까 여럿이 만나는
이런 회의 속에서도 양자 회담은 꼭 필요하고 그게 외교의 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폄훼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싫으니까 좋으니까 이런 감정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런 거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양자 회담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가 어떤 글로벌 리더 국가나 혹은 어떤 그런 국가로서의 발언도 해야 되고 또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중요한 그 발언이나 이제 뭐 어드레스 같은 연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미국 갔다 왔으니까. 네. 그 어드레스를 지금 되게 아주 주소 주소 같은데. 저는 용산구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올랐죠 위치를 거기. 확인해줘야 돼요. 자기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양자 회담을 띄면서 또 국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윤혁 기자가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댓글 좀 읽어주세요. 트위터의 샬랄라의 책장님이 G20에서 대통령이 보였네 안 보였네 논란되는 거 웃기다 진짜. 정상회담은 나이트 부킹이 아님. 정상들이 밥 먹으면서 왔다 갔다 서로 간 보고 저 시간 되심 얘기. 진작에 해줘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해요. 시간 되면 얘기 좀 하실래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겠어? 미리 짜놓고 어련히 중요도 판단해서 만나는 걸 텐데 포럼 들어가기 싫어서 잡았겠어? 나 참.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나이트 부킹이 아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왜 좋은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그 아마 그런 댓글을 저기 받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학교에 결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그렇구나 싶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막 강의표를 짜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좋은 특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네, 그럼 거기가 짬내서 뭐 유명인사가 오면 특강도 들으러 갔다 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학교를 안 왔다고는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의 문제? 아, 그런데 이 나이트 부킹이라는 거는 뭔가 말초적으로 확 와닿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얘기처럼 즉석 만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대학교 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뭐야 어쩌지? 뭐 아니, 지식의 폭을 높일 수 초등학교의 어떤 그런 단순한 결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뭔가 활발하게 성인들이 아, 낮에는 대학교 가고 밤에는 나이트 가는 그런 성인들 아유, 그런 식으로 댓글러의 눈높이에 맞추는 설명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즉석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보이는 사진에서 빠졌으니까 왜 없냐? 결석이다. 이분이 그 G20의 원본 영상이라고 보신 화면도 네. 사실은 원본 영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저기 유튜버 그렇지 말씀하시는 보유. 처음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재할 때 보면 중요 행사를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다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만 공개된 화면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그 블랭크가 떴던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게 10분 공개 요게 딱 끝났구나.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였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7개 행사 중에 뭐 4개 부참한 건 맞죠.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근데 그런 행사를 비판을 하면서 내가 못 봤는데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보셨던 그 영상도 되게 그 일부만 공개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될지 모르지만 개인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과연 개인일까? 아까 오기 전에 지금 여기 구독자 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48,000명 정도.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분의 아마 구독자 수가 6만 명을 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 이제 거의 16년, 17년이 돼 가는데 네이버에 제 거 구독한 게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6만 명이 넘는 유튜버와 그분을 과연 난 정말 개인이야. 이 사람은 개인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뭐 상관없어. 그냥 우리 봐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본인 스스로도 뭔가 어떤 이렇게 이슈를 만들려고 의도를 하셨지 않았겠어요? 그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네. 보이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더 나쁜 건 이런 그 얘기를 터 나르면서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가짜 뉴스를 섞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통업자들이 나쁘다고 봐요. 유통업자 가장 그 대규모로 열심히 하는 유통업자가 사실 언론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 전 단계도 많죠. 그래서 그 전끝 이슈를 일으켜주고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양 정치인들이 그걸 인용을 하죠. 마치 자기는 관찰하고 있었던 양.
뭐 이런 그 악순환?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6월 28일 디지털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안 한 건 맞다. 그죠? 같이 얘기했다도 인도 총리는 여기 왔었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그건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네. 인도 총리도 안 왔다. 둘이 얘기하고 같이 본회의 갔다. 제가 찾은 수많은 악플의 3분의 1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양자로 만나는 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만났고 본회의 잘 갔다. 6월 29일 그다음에 여성 인권 포럼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가 읽어주세요. 그런 효과음도 넣어줘요? 막 이렇게 짠짠 이런 거 그런 원래 안 넣는데 안 나요. 이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욕으로? 요구사항이 많으시네. 아니 그냥 많으시죠. 궁금해서 난 새로운 신문물이어서 신문물 어. 신세대니까 우린 신세대. 자 박경호 기자 이 여성 인권 포럼 행사 여기에 참석 안 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네. 안 한 겁니까? 게을러서 안 한 겁니까 이거? 이제 거기 그렇게 나오죠. 뭐 소위 말해서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이런데 그렇죠. 뭐 왜 근데 안 그거는 갔냐. 저는 그냥 정부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고 봐요. 네, 뭐 맞아요. 비판이라고 그런데 할 수 있겠죠. 네. 예. 저희가 보도에서 지적을 했던 건 그분이 마치 여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네. 안 와서 막 이렇게 팔걸이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동그라미 뭐 정상들이. 이렇게 해놨던데.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불참을 통보한 행사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안 왔는지는 몰라요. 원래 오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을 자리는 아니었다. 오규정 기자, 그럼 혹시 네. 이 여성인권 포럼 행사에 불참국이 있나요? 네. 몇 국이나 있어요? 몇 국 네 중에서? 개국인데요. 네 개국.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터키 이렇게 그렇군요. 네 불참했습니다. 뭐 러시아 푸틴도 안 온 걸로 봐서는 뭐 그 새벽까지 이제 한러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날 1시 넘어서까지. 1시 반까지 하고 뭐 오늘 고민정 대변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새벽 3시가 돼서야 뭐 저 기자들이 뭐 노트북을 닫았다 뭐 이랬다 뭐 이랬다는데 그런 여파도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네네네. 그런 여파도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뭐 다중 우주 같이 여기서도 참여하고 이것도 참여하고 막 그러면 좋았겠지만 홍길동이 아니니까. 미국도 트럼프가 처음에 직접 오지는 않았고요. 이방카가 참석하고 트럼프 이건 되게 나중에- 포인트예요. 그 네. 행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방카가 있었다는 건 왜죠? 왜냐하면 이렇게 또 조선일보 오늘 내용과 그 네. 겹치는데 네. 뭐 그때 또 얘기 네,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이방카가 왜 항상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죠. 기대하지 않으면 불살라 버리겠다는 이 파이어벳의 의지. 자, 그러면 29일에 폐회식이 있었는데 폐회식에도 안 갔어. 요거 좀 궁금해요. 폐회식에도 안 갈 거면 왜 갔냐 이 말이야. 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 오규정 기자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그 네이버에서 JHYA 땡땡땡님이 폐회식 불참이 한미 회담 일정 때문이라고 트럼프는 할 일 없어서 폐회식에 참석한 거임 네, 다음 댓글도. 하셨고요. 낭 땡땡님이 먼 국가 행사 준비를 대통령이 혼자 하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박경호 기자, 이 29일 폐회식에 대통령이 안 가서 이거 외교 결례고 G20에 참석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가 끝까지 있었던 건 맞죠, 일본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호스트잖아요. 네. 그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대가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혼자 하냐. 준비하진 않죠.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상황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30분 정도가 행사들이 다 수년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폐회식에 불참하게 된 거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있었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죠. 네. 그래서 그 준비를 뭐 무리 없이 하려면 네. 그때는 이미 떠나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아포유 쪽과 접촉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 제 트위터 댓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위터에 KYH3259님이 G20에서 화면에 문재인 분명 없는데 정권을 비판해야 할 언론 KBS와 JTBC가 팩트체크한다면서 문재인 대변인을 자처하네. KBS는 아포위에 전화까지 해서 팩트체크를 전달했다는 말도 있고 언론이라는 놈들이 대놓고 쓰레기 짓을 한다. 푸하하하하하 라고 하셨는데 일단 아포유 쪽과 어떻게 접촉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하려면 적어도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 FM이에요. 아, 저도 궁금해요. 네. 그때 당시에 나온 다른 저 언론들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 데도 있었지만 정작 이분하고 접촉을 한 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반론을 실어줘야 그쵸. 줬던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근데 딱 전화 받았을 때 좀 놀래던가요? 아니 그 저희가 이제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메일. 아, 예. 그러니까 이분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네. G20 오사카 포럼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홀대론을 접하여 직접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홀대론 및 김정숙 여사의 국제면허 미준수에 대한 오해는 해소됐습니다. 그래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해소했답니다. 갑자기- 6만 구독자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포럼 장소에 음.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 끝까지 영상을 보게 되었고 조금은 지금의 정세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건강 이상설, 회원국 홀대, 남북매면 올인 이 부분은 영상 내용과 관련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관련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뒤섞어서 누군가 퍼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이분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까도 저희가 뭐 살짝 지적을 했지만 6만 명의 구독자를 생각을 해보면 좀 진지했으면 좀 더 이렇게 진지하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이니까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이분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부분에는 이런 정보가 있었고 이런 일정이 있었고 여기에 나온 이 얘기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KBS 이 보도를 개탄하는 포스트에 이제 박경호 기자의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내 생각 대신에 댓글들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악플들을 한 A4 용지 한 10장 가까운 분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보면은 뭐 이름도 나와요.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는 진짜로 팩트체크란 말을 쓰고도 부끄럽지 않냐? 정권에서 협박을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나오고. 읽어봤어요. 아, 협박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습니다. 협박 안 받았는데. 아니 협박을 왜 해? 팩트 체크. 저는 러브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러브콜이 오게. 협박을 왜 받아? 그리고 뭐 하여튼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충격적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여튼 이 뭐 좌빨 언론 노조 KBS 지랄한다. 뭐 트럼프 푸틴은 할 일 없어서 2시간 앉아 있냐. 뭐 핑계도 가지가지다. 뭐 KBS 고맙다.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 트럼프 푸틴은 시간 없어 앉아 있었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도 네. 잠깐 말씀드릴까? 네. 트럼프와 푸틴도 당연히 뭐 정상회담을 했고요. 양자회담을. 트럼프를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기사를 내고 나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뒷얘기들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댓글 오신 분들 그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고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아, 메일에도 주말에 답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욕만 쓰신 분은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했고 그런데 욕을 쓰고 뭔가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그건 제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예의와 존중으로 하신다면 저는 언제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네.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 네. 또 몇 분은 그랬더니 뭐 자기 답장 안 줄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또 그러면서 네. 뭐 근데 뭐 여전히 중립적이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응원해요. 뭐 이런 식의 답장을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래서 푸틴 트럼프가 얘기- 네. 일본, 인도, 독일,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중국, 터키 등과 회담을 했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과는 세션 일정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다중 그것도 할 말이 멀티버스. 많은데 트럼프가 무슨 분신술을 쓰지 않았다면 그죠. 이때도 본인들이 이제 세션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쵸. 그런데 이게 저 이해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외교 일정은 사실 좀 보안이니까 막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사실은 또 어떤 음모론을 당연하죠. 키우기도 해요. 외교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국제 행사가 잡히면 어떤 나라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미국의 일정입니다. 내가 미국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슈퍼스타잖아.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그 콘서트에 그 미국이 오냐 안 오냐 그게 가장 급이 중요하고.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일정이 짜져요. 그런 순서대로라면 그리고 호스트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서 이제 또 일정 짜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그런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슈퍼스타는 아니니까 사실 미국만큼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2010년에도 G20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의장국으로서 이 스케줄 조정에 권한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틈새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뭐 이걸 뭐 상황이 제가 다르다. 무슨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납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도 그리고 푸틴도 시간이 남아서 거기에 앉아 있지 않고 그 시간 쪽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트럼프 푸틴도 정상회담 일정이 있으면 세션에 빠졌다는 얘기죠. 네. 트럼프 푸틴은 시간이 남아도록 앉아 있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주신 거죠. 어쨌든 모두 다 24시간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홍길동이 아니기 때문에 분신술 쓸 수 없어서 다들 빠지면서 중요한 회담을 하느라 푸틴이건 트럼프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다들 바쁘게 양자회담 하느라 뛰어다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뭐 유튜버들이야 그래. 유튜버들이야 뭐 그럴 수 자기 있지. 의견을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언론사가 또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건 이거라고 봐요. 3면에 크게 냈습니다. 3면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일부 중요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회의장 내부 영상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KBS가 메인 뉴스를 통해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코너를 담당한 KBS 기자는 다른 일정이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부대 행사여서 청와대가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극우 성향 사이트나 일부 보수 성향 인터넷 방송국들이 가짜 뉴스를 덧붙여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보낸 이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자회담 시간과 G20 세션 시간이 일부 겹쳤지만 시간상 참석 가능한 세션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KBS가 부대 행사라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여성 인권 포럼 행사 또한 정상 특별 이벤트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보도에 시청자들은 기자의 팩트 체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조선일보를 대신해 읽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대신에 읽었는데 KBS 뉴스야?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대신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디오에 신경을 써서 1등 신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등 신문? 1등처럼 읽은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읽고 1등으로. 좀 재수없게.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논평도 나왔어요. 같은 내용이고 뭐 전희경 의원 아주 베껴서 낸 것처럼 똑같은. 네, 그냥 조선일보 내용이죠. 이 기사를 이제 거의 뭐 인용을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세션 7중에 4개 불참했는데 시간상 참석 불당한 정도는 아니었고 행정이 불분명한 시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KBS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언론이라는 이름을 떼고 홍보 대행사 간판을 내거는 것이 맞다. 라고 세게. 근데 여기는 조금 이게 왜 중요한 주제 같은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대한 팩트 체크를 쭉 했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바깥에서 보면 왜 과연 KBS가 이 주제를 다뤄야 되냐.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할 사안은 많은데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쨌든 어떻게 다루든 간에 이 정부나 청와대의 여러 가지 외교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청와대 입장에서 반박을 하는 걸로 비칠 수가 있는 사안인데 굳이 왜 이거를 공영방송이 선택해서 메인 뉴스에서 시간을 할애했을까 이런 지적은 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그거부터 일단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거를 선택이 되었는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어떤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할까 하는데 네. 이 확산 속도도 봅니다. 확산 속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뭔가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짜 뉴스를 족이 진화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메신저들이 정말 영향력이 큰 경우.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그렇게 우리가 막 영향력은 올려놓을 크지는 메신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침해설과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블라블라 연구소라는 데에서 다시 가로세로 또, 연구소 아닌가요? 뭐그 십자낱말풀이 같은 네, 거죠. 십자나무 십자나무 크로스월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연구소에서 뭐 정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섞어가면서 네. 이걸 퍼뜨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트려야 한다 이거를. 예, 확산시켜. 거기 구독자도 몇십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뉴스였기 때문에 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쭉 보면은 뭐 청와대에 평을 하거나 기사 자체에서 이게 잘한 거다 혹은 아니다라는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드라이하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일정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알리바이가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가 있어. 딴 거 중요한 거 했어. 근데 그래서 이걸 잘했다고 거기 보면 저희가 그래서 뭐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는 뭐 정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건 그런데 평가의 문제니까. 정말로 거기 안 가고 놀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자는 거죠. 박경호 기자 일단 요 조선일보의 주장에서 본인이 보고 네. 좀 요건 좀 바로잡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그 나간 그 기사에 저희 팀 이름과 코너 이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팩트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안 체크를 안 하고. 했어. 야. 제가 뭐가 그래서 틀린 그 거죠?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서 수정을 했고요. 전화 그래야 오늘 그렇구나. 통화했어요. 하셨어요. 네, 뭐래요 그 기자분은? 구인 뭐가 잘못 나갔었어요? 팩트체크 나인이라고 나왔어요. 9이라고 했는데 팩트체크 9이라는 말을 저희가 안 하잖아요. 팩트체크 K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유치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스트레이트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우리가 신고나 증인 목격자들 이름 잘못 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김병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전국의 내용보다는 선배가 아까 사무실에서 내용보다는 이 이름 틀린 거에 되게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쓸 거면 제대로 쓰던지 그렇지 막 그렇게 이러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사실 자기네 평가고 우리 회사 내부에 있었던 하나의 의견들을 지금 담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라고 봅니다.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말이 그게 있죠. 충분히 가능했다. 뭐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세션이 일부 겹쳤지만 네. 시간상 참석 참석이 가능한 가능했다. 세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저희는 뭐 이런 말 안 했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저희한테 꼈죠.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예를 들어 우리 서울에서 오사카까지 한 뭐 2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로? 그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은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가서 가능했다. 있어요. 그런 충분히 식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왜 이건 거기를 사실은 잘했냐? 논의할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를 기사의 논리로 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썼으면 저는 되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충분하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평소 후배한테 되게 뭐라 합니다. 그건 뭐 자기네 주장이다. 회사 그래 말자. 기자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기사의 요건이 안 됐다.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뭐 부대 행사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포럼 행사가 정상 특별 이벤트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저희랑 직접 맞물리는데 제가 이제 이 기자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오사카 G20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보고서 했는데 그렇죠. 당신은 뭘 보고 했냐 그랬더니 그 전날에 쓴 자사 선배 기사.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뭐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외교부나 이런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뭐 정상들의 특별 이벤트로 격상됐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도 이해 그러니까. 못하겠네. 그런데 이제 저 유출을 해보면 이 기사의 뜻은 조선일보의 뜻대로 본다면 하찮은 행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걸 갑자기 정상급 행사로 격상시켰고 이걸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가거나 혹은 뭐 그 얘기에서 이런 중요도를 무시했다라는 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란에 이 행사가 올라 있어요.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 아, 번역하면 정상 특별 이벤트. 그리고 아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했다는 디지털 경제 포럼도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 외국 갔다 오신 분 사이드 이벤트라고. as a side 이벤트. 뭐가 이게 여성 이 여성 포럼에 대한 설명을 사이드 이벤트. AS 에즈코레즈 뭐뭐로써 AKA 거로서 AS 말고 as on official side event of 오브 G20 이렇게 돼 G20. 있어요. 그 사이드 이벤트가 이 부대 행사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네. 이 구기자한테 좋아, 나는 그 공식 영문을 보고서 사이드 이벤트라고 나왔는데 그럼 당신은 뭐라고 이걸 번역할 거냐? 네. 그랬더니 뭐래? 그랬더니 뭐 그거는 부대 행사가 행사겠죠. 맞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대 행사인데 왜?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드리고 이방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방카가. 이방카가 등장. 네. 왜 이방카가 중요하냐면 자 이게 G20이 세계에서 정말 그래도 내로라 하는 네. 주요 국가들이 정상들이 모였는데 이게 정상급 행사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들이 완전 다 정상급 그런데 거기에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션을 그러니까 포럼을 주재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이방카. 이방카. 오. 왜? 트럼프의 딸이고 보좌관이니까. 보장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인권 포럼의 중심은 이방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급이라는 말을 일부러 달아준 거가 아닐까. 여기까지 여긴 제 추측이고 네네네. 이방카가 오고 이방카는 사실 정상급 외교에 낄 수 없는 위치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방카가 스피치를 했죠. 그렇지. 거기서. 네. 그렇죠. 그런 행사를 정상급으로 해서 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 예전에도 이방카가 방위를 합니다. 맞아요. 그때도 아주 엄청 극진하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국빈 대우를 했죠. 기억나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 아. 일정이었고 이게 그래서 여전히 부대 행사라는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그 행위도 그러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평가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가 정말 트럼프나 이방카를 위한 거라면 쉽게 말해 우리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정말 큰 서프라이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네. 엑소 준비해놓고 남북미 그렇지. 정상회담. 그것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외손녀까지 챙겨주는 행사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기획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는 사실 전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이방카 이야기는. 그거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들은 얘기예요? 맥락이 좀 이해가 아니면- 되는 그 거죠. 본인 뇌피셜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약간 들은 얘기예요? 뭐 좌내 피셜에다가 취재 아 취재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디서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취재가 좀 된 이야기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근거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까지 이렇게 논평을 넣어가지고 좀 이런 식의 우리 보도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도 오늘 나온 그 조선일보 기사와 너무 그러니까 표절이에요, 표절. 조선일보 홍보대행 사신 거. 이런 방송 나가요? 네, 나가도 당연하죠. 되죠. 네. 거의 표절입니다, 표절. 네. 아, 그렇구나. 이런 그 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쿼테이션도 똑같고 뒤에 나온 얘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논평을 너무 쉽게 쓰신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부터 저는 좀 불만인데 어쨌든 팩트 체크는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옥 기자도 그렇고 저희 팀 모두가 주어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 역할이 주어졌으면 네. 그게 팩트면 그렇죠. 팩트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자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다뤄준 게 고맙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아, 이제 코너 이름을 틀리지 지상파가 말았어야지. 말하는 게 이런 화제성과 관심. 소위 얘기한 바이럴이잖아요. 바이럴. 정정보도 이렇게 한 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체크 나인 아니라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면으로 해달라. 어. 지면에 냈으니까 지면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봐야죠. 아,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팩트체크에 가짜 뉴스도 좋다. 가짜뉴스가 좋다. 많이 바이럴 해달라. 참고로 아까 얘기했지만 16년, 17년 기자 생활했지만 네이버의 구독 수는 100명도 안 되는데. 좋습니다. 자 오늘 이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팩트체크 KBS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경호 기자 앞으로도 이 파이어벳의 역할 가짜뉴스를 불살라버리는 보수 유튜브 컨셉. 컨셉은 보수 유튜버. 아, 저 마스크 쓰고 9시 뉴스 나가도 되게 색다를 것 같아요. 아 좋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본 코너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